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18쪽부터 121쪽입니다. 우리가 넓이의 단위 중에 제곱센티미터를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이번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길이의 단위 공부할 때 센티미터 있었고 미터, 킬로미터, 또 작은 밀리미터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해요. 길이의 단위이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넓이의 단위예요. 118쪽 1번. 지혜는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도요. 복도 바닥의 넓이를 재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넓이를 재는데 알맞은 단위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건 제곱센티미터예요. 자, 이 복도의 넓이를 측정하려고 보니까 가로가 800cm래요. 그리고 세로가 20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가 800cm 이고요. 또 세로가 200cm래요. 이때 이 직사각형 모양의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로 800cm 그리고 세로 200cm를 곱하면 되겠죠. 세로 200cm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도 바닥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800 곱하기 200을 계산하면 16만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복도 바닥의 넓이는 16만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숫자가 굉장히 커졌죠. 여기 보면 학교의 복도 바닥처럼 넓은 장소의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우리가 불편한 점은 지금 16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수가 너무 커졌죠. 따라서 수가 커져서 넓이를 쉽게 쓰거나 혹은 말하기가 어렵죠. 지금 16만 제곱센티미터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여기 16만에서 뭐 공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만큼의 제곱센티미터다. 그러면 쓰는 것도 힘들고 이게 1, 10, 100, 1000 얼마인지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넓은 장소의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냈을 때. 그러면 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어떻게 나타낼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센티미터 길이 공부할 때 그 다음 미터 공부를 했었죠. 그것과 동일하게 여기 지금 여자아이도, 선생님 아니겠죠? 여자아이도 1cm보다 큰 길이의 단위는 1m인데 1제곱센티미터보다 큰 넓이의 단위는 무엇일지, 우리가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미터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곱미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미터 대신 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아래 한번 살펴볼게요. 넓이를 나타낼 때 이제는 한 변의 길이가 1cm가 아니에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을 할 거예요. 좀 넓은 장소의 넓이를 측정을 할 때요. 이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쓰고 읽을 때 1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 1제곱센티미터는 이거였죠.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그걸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약속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넓은 장소, 많이 넓은 장소의 넓이를 잴 때는 제곱미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줄 거예요. 따라서 1제곱미터라고 읽을 거고요. 쓸 때는 1미터, 그 다음에 숫자 2. 읽을 때는 1제곱미터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지금 가로, 세로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 그것이 바로 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일지, 우리 길이에서는 1m가 100cm입니다. 이건 알고 있죠. 그러면 제곱미터와 센티미터, 제곱미터와 제곱센티미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지금 이 한 칸을 1제곱센티미터로 나타냈을 때 지금 이 전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니까 1제곱미터죠. 그래서 1제곱미터를 지금 1제곱센티미터로 다 채워본 거예요.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를 다 세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1m를 이제 센티미터로 바꿔서, 우리 1m는 100cm로 쓸 수 있죠. 그러면 가로 100cm, 세로 100cm, 즉 한 변의 길이가 100cm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죠. 따라서 이걸,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과 이것을 생각하면요, 이번에는 이걸 생각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로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100 곱하기 100 하면 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1제곱미터는 10,000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사각형인데 미터 단위로 표현했을 때 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센티미터 단위로 놓고 계산했을 때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실제로 1제곱미터에는 1제곱센티미터가 한 줄에 100개씩 100줄 들어가니까 1제곱센티미터가 10,000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10,000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30,000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우리가 10,000 제곱센티미터가 1제곱미터였으니까요. 30,000 제곱센티미터는 3제곱미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모든 친구들과 함께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구해보면 가장 좋겠죠. 첫 번째 방법은 넓이가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로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넓이가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만들 수 있다면 종이로 복도 바닥의 넓이를 덮어서 몇 개로 덮어지는지를 구하면 우리가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측정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그것이 어렵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린 가상의 복도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린 가상의 복도는 지금 1제곱미터가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 정사각형 하나를 넓이가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1m, 또 여기도 1m 해서요. 따라서 지금 복도 모양을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로 덮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따라서 복도 바닥의 넓이는 이 경우에 15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같은 복도를 줄자를 사용해서 넓이를 구한대요. 계산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하느냐? 보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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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니까 세로가 5m가 되죠. 그리고 여기 가로는 3m가 돼요. 근데 우리가 줄자는 보통 센티미터잖아요.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여기는 500cm, 여기는 300cm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500 곱하기 300 계산하면 15만. 따라서 약 15만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이 가상의 복도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고요. 이것을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우리 아까 10,000 제곱센티미터가 1제곱미터라고 했죠. 여기는 15만이니까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15제곱미터가 되겠죠. 또는 여기를 3m 그리고 여기를 5m라고 나타내도 3m 곱하기 5m 해서 15제곱미터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넓이를 구하면서 알게 된 점,
우리가 지금 이걸로 덮었을 때 잘 덮어지지 않는다면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곱미터와 제곱센티미터로 구할 때 큰 장소의 넓이, 넓은 장소의 넓이는 제곱미터로 구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점을 써보면 넓이를 제곱미터 이것으로 나타내면 더 큰 넓이를 좀 더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슬기와 연수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넓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나타내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땅의 넓이. 이제 광역시니까 복도보다도 훨씬 더 넓은 넓이인데요. 이와 같은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광역시의 넓이. 특별히 여기 대전광역시의 넓이를 측정을 해보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지금 5억 3,900만 제곱미터예요. 5억 3,900만 제곱미터. 이것이 지금 대전광역시의 넓이인데 우리가 제곱미터로 나타냈는데도 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단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의 넓이를 어떤 단위로 나타내면 좋을지 자, 아래 내용을 봅시다. 대전광역시의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지금 우리 복도의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냈을 때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제곱미터로 나타냈을 때 불편한 점은 수가 너무 커요. 그렇죠? 수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넓이를 쉽게 읽거나 말하기가 어려워요. 넓이를 쉽게 읽거나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곱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어떻게 나타낼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왔죠.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넓이의 단위, 처음 제곱센티미터에서 방금 전 제곱미터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가 미터, 다음도 킬로미터를 활용한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짐작을 해주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그러면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는 킬로미터를 활용한 1제곱킬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내용을 봅시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다음과 같이 쓰고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어줄 거예요. 이걸 써주면 1 역시 킬로미터 그리고 2 읽을 때는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다. 이제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제곱킬로미터와 제곱미터 사이의 관계 1km, 1km 이 분홍색으로 색칠된 넓이는 1제곱킬로미터죠. 방금 약속해 준 대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길이의 단위에서 1km는 1000m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1km는 1000m다. 1km는 1000m다. 그러면 이 분홍색 정사각형의 넓이를 미터로 표현을 하면 1000 곱하기 1000 계산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 나오거든요. 100만 그리고 단위는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죠. 따라서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줄에 1000개씩 1000줄 들어가니까 1제곱킬로미터에 1제곱미터가 100만 개 들어간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00만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면 100만 제곱미터가 1제곱킬로미터거든요. 300만 제곱미터는 3제곱킬로미터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넓이를 여러 가지 단위로 나타내어 봅시다. 표를 완성하여 여러 지역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을 하나 선택해서 표현을 해 주어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통 제주도라고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넣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넓이는 제곱킬로미터로 보았을 때 1850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칸은 사실 제곱미터와 킬로미터 사이의 단위만 바꾸어주면 되는 거죠. 자, 서울특별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여기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긴 605 제곱킬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100만이니까 여기 500만 나타내는 게 5 제곱킬로미터죠. 이걸 넘어가는 건 그 다음 605 제곱킬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대전광역시를 해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이니까 지금 여기 이 900만 제곱미터가 나타내는 게 9 제곱킬로미터죠. 그리고 여기 3000만 제곱미터가 나타내는 게 3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5억 제곱미터가 나타내는 게 500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변환을 해줄 때는 여기 쉽게 얘기하면 0, 6개 0, 6개를 없애서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미터, 제곱미터를요. 자, 반대로 킬로미터에서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에서 제곱미터로 바꿀 때는 0, 7개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세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7억 7천만 제곱미터다. 제주도의 넓이는요. 000, 00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따라서 18억 5천만 제곱미터다 라고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냈을 때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냈을 때의 다른 점, 여러 지역의 넓이를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면 더 편리했죠. 제곱미터로 나타내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읽거나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큰 넓이의 경우는 제곱킬로미터를 활용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